사법부를 더불어민주당이 더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조희대 사법부를 강하게 때리면서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곧바로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목소리 나란히 들어보시죠.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고 하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봅니다. 나치 특별재판부입니다. 본인들의 반대하는 세력들은 신속하게 처벌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나치 특별재판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야당 법사위원들도 결국 민주당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원 기권했고 결국 여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법사를 통과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통과했습니다. 법 왜곡죄, 법을 왜곡한 판검사 징역 10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 하겠다는 이 내용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조심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이 이번에 법사위 통과한 내란 특별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김상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호 영장 심사에서 재판부가 2분 만에 사전 공고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시했는데 그건 좀 일반 국민의 상식하고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는 계엄 해제 방해 관련이거든요. 여기에서는 2분 정도의 통화를 하면 충분히 당부 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사전 공모, 아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이걸 사전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계엄 해제 방해를 하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2분 동안은 저는 통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요번에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저번 한덕수, 박성재 장관까지 해서 쭉 영장이 기각됐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불신이 정말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계속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예고해왔고 또 어제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그 일부 또 조항들은 여러 가지 논란들을 또 감안해서 수정한 것도 있습니다. 정관재 대변인 어떻습니까? 글쎄 법 왜곡죄나 내란 특별재판부나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 생각합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해.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권 잡은 이후에 이른바 개딸 강성 지지자들은 우리 명의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 같아요. 법 왜곡죄라는 거 있잖아요. 왜곡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굉장히 자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당한 목적,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 법원 판결이나 판사가 법 적용한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법 왜곡했다라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내란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결국에는 이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겁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받을 권리가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재판부가 형성된다면 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 사람들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한 정당성, 순수성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가서 이거 위헌 판결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논란들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계명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일단은 조심스럽지만 이 법을 신설하면서까지 이렇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나?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이 사회가 좀 합치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있었던 사법 시스템 내에서도 사실은 잘 처리가 되었던 부분들이었는데, 네. 근데 이런 법이 신설이 되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사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사법부는 어쨌든 다른 이제 어쨌든 상권 분립이 이제 어쨌든 보장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뭔가 행정부가 관여를 하게 되고 정치가 관여를 하게 되고 정권이 관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국민들이 나중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법 제도를 개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그다음에 네.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조계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12월 3일 계엄 1년이 된 날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성명도 발표를 했고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가졌고요. 그 이후에는 오부 요인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을 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둘러 표현했지만 강력한 메시지였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고 개별 재판 결론은 3심제 이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3심제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어제 오부 요인 초청 점심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상 의원님?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범죄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결정이 났고요. 이미 이제 재판소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정권에서는 이걸 강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절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을 만들어서 재판부 이름을 강도 전담 재판부라고 만들어 놓으면 판사가 강도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판단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판사가 해야 될 일을 입법부가 이미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까지 딱 붙여서 저렇게 재판부를 만든다는 건 분명한 위헌이고 사법권 침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왜 정부가 저렇게 서둘러서 저런 식으로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무리수를 두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저게 만약에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된다면 네. 국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발언에 함께 점심 식사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 성명을 통해서 2차 특검이라든지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었습니다.